자, 김신혜 씨 청바지 TV 네. 대표 모셨는데요. 지금 정치권이 어지러운데 네. 이럴수록 우리가 이제 국민의 그 포기하지 않는 애국심 네. 이런 게 이제 기대가 되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포기하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고 네. 준석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스팔트를 저들이 희화하고 보수 유튜버를 희화하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강력했던 힘과 세력과 그리고 정보와 그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꺾어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그래 니네가 그만큼 우리 강력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구나. 땡큐 하고 네. 저는 이제 이 이름부터 다시 짓자. 우리가 아스팔트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스팔트. 예, 네. 에스팔트라고 하자 우리. S. 애국의 예. 애자. 아니 그래도 되고 S? 스페셜. 우리는 스페셜. 스페셜 파트다. 네, 왜냐면 스페셜. 이게 좀 있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전에 그 태극기 집회 때 네. 뭐에서 이제 이 젊은 애들한테 희화가 됐었냐면 이스라엘 국기 갖고 나오시는 분들을 저거 왜 갖고 나오시는 거냐 그러면서 아니 근데 나름의 그 의미는 있었어요. 의미 있어요. 신앙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쟤네들은 뭔가 집회를 하고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되면 쟤네들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거든요. 벌써 준비가 됐고요. 농사꾼들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중심으로 지금 모든 예산을 때려 박았어요. 벌써 받았어요. 준비를 한 겁니다. 농사라는 어떤 겉 얼굴 속에 그들은 벌써 거기서 촛불공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등등등 걔네들은 집회 모든 거 그 후에 있는 것들을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걸 아주 나쁘게 악하게 씁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라도가 다 그렇다는 그렇지 게 않아요? 아니죠. 예. 전라도에도 애국자들 많고요. 그 전라도 오빠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추정하는 전라도 분들 네. 내가 뭐 전주에서 네. 왔다 뭐 네. 남원에서 왔다 피켓 맞습니다. 들고요. 우파도 전라도도 많습니다. 애국 네. 시민들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일부 정치꾼들이 호남을 이용해서 네. 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근데 겁니다. 전라도 분들이 요번에 정말 똑똑하신 게 일부는 그런 이제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말고 지금 이재명이 무슨 투표 안 해버렸잖아요. 네, 77.7%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28이거든요. 28. 28%가 저 보세요. 100명의 당원 중에 28명이 이재명 뽑은 이재명 거예요. 뽑은 겁니다. 50%도 안 돼요. 특히 50%의 반도 안 돼요. 특히 호남은 네. 그동안에 그 당에 그런 선거 있으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는데 네. 이번에 완전히 30몇 프로밖에 안 맞습니다. 됐잖아요. 이제는 뽑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팔트 저는 이 향후를 뭐로 보냐면 지금 결국은 춘추전국 시대거든요. 네. 이 우파가 근데 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번은 이렇게 무너졌어야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집권하기 위해 어쨌든 집권을 못한다는 그 서름과 이재명이 됐으면 저도 한국에 못 살거든요. 이봉규 TV 여기 아유, 벌써 그럼요. 거의 압수수색 됐고요. 난리야. 우리 여기 폭파됐습니다. 정말 살 수가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자다가도 저도 벌떡벌떡 깨요. 5년 네. 수명 연장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간신히. 됐구나. 아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됐다. 이런 그래도 기본적인 그 안위는 있지만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 외로워요. 너무 외롭고 맞아.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0일 동안 파악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무성계 박근혜 대통령 그때 검사로서 자기가 있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당에 들어오고 정치를 보고 그 김무성계라는 한 무리가 엄청난 세력인 척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십시오. 김무성계 요번에 지금 지금 80여 명 지금 자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용산에 들어갔던. 네, 뭐 행정관들, 네, 비서관들 네.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들이 정보 흘려서 장성철이라고 김무성 보좌관 하던 사람 있어요. 그리고 네. 좌파 패널로 엄청 나옵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전에 그 김종인 쪽 아는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김건희 여사 막 엑스파일 막 그때 난리칠 때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결국 첫 바다로 장성철이 터뜨렸어요. 근데 그때 뭐 말도 안 되게 저를 불러서 막 흘려요. 이것 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대통령 영부인이 될 사람이 이게 뭐야 하면서 역공작을 하는구나. 저를 통해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써먹고 싶었는데 저는 이게 기도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공작이구나. 줄리 플러스 엑스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니 이런 짓 할 시간이면 한 표라도 더 모을 생각들을 해라라고 하고 툭 던졌는데 그 3일 걔네 급했죠. 왜냐면 이게 다 이슈기 때문에 시간적 이슈기 때문에 3일 뒤인가요? 장성철 그 사람이 나서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더니 좌파들이 지금 모든 그 패널로 넣으면서 한 몇 곳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 장성철의 모든 정보는 그 김무성계 지금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몰랐을까요? 정보가 그렇게 새어나가는 겁니다. 장성철한테. 그게 그래놓고 저 좌파 패널한테 가서 내가 이거 얘기해줄까? 지금 윤석열이 뭘 할지 이렇게 적진에게 간첩이 이렇게 한 것을 이거 도려내는 게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요번에 이거 지금 정리하는 건요. 용산 정리하는 건 저는 너무 잘하는 거고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부터 싹쓸이 해서 걔네들 심지어는 용산 직원들 다 핸드폰 봐야 됩니다. 니네 뭐 어떻게 뭔 짓을 했는지 어디다가 줘서 방송에 나가고 좌파에 나가고 우리를 위한 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일을 흔들어 놓는데 아주 승부를 봤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류의 지금 김무성계 결국은 지금 민주평통 부의장도 날라갔잖아요. 너무 잘 된 게 그들은 그 자기네들 실제 세력보다 더 뻥튀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게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이슈를 할 줄 알고 조선일보가 또 움직여주고 그렇죠. 뭐 등등등 움직여주니까 그 속는 사람 정치권에 와서 이 정치적 DNA가 없는 사람들은요 한 4년 동안 속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100일 만에 파악을 해냈다는 게 저는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부터 걷어내야 이준석도 잡을 수 있고 이재명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저도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이제 토크쇼도 하고 했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을 다녀가신 적이 있거든요 대선 때.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리더십으로 하시면 된답니다. 왜냐면 깡패 때려잡아야 되고요. 지금 이재명과 결탁된 수많은 것들, 그 다음에 마약 조폭.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조폭 때려잡은 거 아닙니까? 정말 모든 그랬으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쁜 놈들 때려잡는 게 검찰이 할 일이다. 이거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그게 아주 큰 무리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그 범석열 내려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범석열이 범 못 내려오게 한 것들이 이제 용산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일부. 그렇지. 맞아요. 왜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에 그 KT 건물이 있었던 그쪽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 캠프라고 있었거든요. 광화문에. 그때 캠프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캠프에서 그때 이준석계부터 당직자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청와대 일했던 사람들도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 누구 왔다 갔는지 뭐 했는지 그 정보 흘리는 거예요. 그거 없는 이만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다 지들이 청와대 간대요. 지들이 용산인지 그땐 용산인지 몰랐지만 앞으로 대통령실 자기네들이 가게 돼 있다고. 저도 당직자들 통해서 와 저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믿고 이랬구나.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때가 된 겁니다. 그 무리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왜 대통령을 도울 생각을 하고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흔드는 데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이게 요번에 한번 교체가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걸로 많은 또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흔들 겁니다. 내부에서도 왜냐면 이제 이준석이 흔들었다면 이 김무성계와 배신에 나섰던 그 모든 세력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안 돕기로 결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이걸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을 생각하면 어쨌든 대다수는 한 2, 3년 끌고 가요. 네, 눈 감고. 근데 저는 그러려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 내부도 정리하고 대한민국 적패들 진짜 신적패들 정리해달라고 뽑은 건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해 나가시려는 당내 움직임도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에스팔트를 결국은 누가 규합하냐인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왜냐면 TK 민심을 아무리 잡으려고 지금 주호영을 갖다 놔도 또 새로 찾아서 경찰 출신의 윤재옥을 갖다 놔도 뭐 TK 출신은 지금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봐도요. 지금 없어요. 왜냐면 국민적으로 이 TK의 모든 사람이 그냥 마음이 확 가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그냥 전폭적으로 우린 100% 밀어드릴 테니까 그냥 우리 믿고 그냥 무조건 그냥 전진하세요 하는 그 리더가 지금 그 리더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조기 전 차기 당대표를 얘기하는 건 아니요, 비대위원장. 아니죠. TK의 리더. 수장. TK 수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나와서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다시 모일 순간이 저는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에스팔트를 누가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물론 뭐 다양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도 그러고 이제는 저쪽에선 분열돼서 서로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권성동 장제원이 깨졌고 그게 탄핵했고 이기적이었고 자기네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이번에 사실은 그 역사가 저는 되풀이 됐다고 생각해요. 도돌이표가 된 거고.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깨달아 갈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때 그랬던 거는 네. 이 미리 계획하고 배신한 게 아니라 저들이 살라고 네. 촛불 난동 광풍에 저들이 살라고 배신을 동조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가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들이 살라고 권성동도 욕심부리고 뭐 장제원도 욕심부리고 그래 장제원이 이제 뭐 공직 안 맡겠다고 물러났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죽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결과적으로는 배신하는 행위 지지율 떨어뜨리고 당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 살라고 자기 정치하다가. 맞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그냥 총선으로 시계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플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총선이 공천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안 되면 죽이는 거고 되면 빌붙는 거고. 뭐 어쨌든 그래서 공원도 세우고 물론 그건 뭐 인간사가 누구든 그럴 수 있지만요. 그게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또 정치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맞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정치인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과 함께 가는 집권 여당, 대통령이 당을 바꾸면 그 당이 집권 여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아무리 머리를 쓰고 쇼를 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서 뭐 정보를 빼서 좌파에다 갖다 주고 별짓을 다 지금 100일 동안 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안 통하네? 우리가 이렇게 목줄을 잡고 그냥 뜩 하면은 김건희 여사 맨날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 뭐 지금 한동훈 탄핵하라 하고 있어요 좌파는. 걔네들은 그냥 지네가 먹혔던 단어는 그냥 모든 곳에 갖다 그냥 다 붙입니다. 그냥 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10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하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7일 만에 이것들을 밝혀지면 바로 이렇게 하지만 이분은 좀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뭔가 완벽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 성격적인 털털함이야 있으시지만 뭔가가 다 확실해졌을 때 그때 한다면 저 좌파들도 이제 정리할 때 확실히 저는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흔들어 댈 겁니다. 당 내에서 자기 공천을 못 받는 자들 내지는 내가 윗선으로 갈 수 있었는데 못 가네 하는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진짜 좌파에 도움을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흔들 텐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 찐 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에스팔트가 돼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혼자 든 생각인데 이제 그냥 기도하다가 요즘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들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돼가고 있나요? 너무 불행합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서 너란 하나의 그냥 별거 아닌 국민도 너도 지금 나라를 생각하지 않니란 마음이 들었어요. 이재명이 다시 되돌아보게 이재명과 이준석을 통해서 이재명, 이준석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똘똘 뭉치고요. 저거 왜 저런 애가 태어났지? 왜 제가 저렇게까지 됐지? 하면서 가족들이 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사랑해서 우리 나라를 사랑해서 저 몇 명의 아닌 정말 악질들을 통해서 국민이 깨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더 나 이제 잘 살니까 난 여행 1년에 뭐 6개월 여행 다닐래 이러지 않아요.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마음이 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각오를 다지고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80명 제거 작업도 지금 그 각오를 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준석을 통해서 그 주변을 본 거예요. 야 이게 이러다 내가 맥히겠구나. 그래서 범 내려온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사람 좋은 거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의리도 있지만
끝을 확실히 보는 성격이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사인하는 거 보면 알아요. 네. 글씨 쓸 때 보면 딱 한 다음에 딱 하고 딱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네. 우리가 든 사람은 마무리. 덜렁 대서 그냥 네. 막 쓰고 그냥 이러면 네. 끝나는데 딱 하고 네. 점을 딱 맞습니다. 찍고 그 텔레비 화면에서 네. 유심히 봤어요 제가. 딱 끌고 네. 한 번 마지막을 딱 째려보고 이거 잘 썼나 그러고 딱 하고 딱 볼펜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태도죠. 이번에 이준석 문제도 딱 네. 깔끔하게 네. 지금까지 뭐 네. 술렁술렁했는데 그래서 28일 날 권성동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리해라 얘기했대요. 못 알아들었는데 권성동이 얘기했대요. 이거 네. 미련해가지고 이한 씨 권성동이. 미련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도 네. 그랬어 알았어. 완전히 딱 화렴 정적 딱 찍고 딱 끝냅니다. 범 내려온다. 맞습니다. 범석열 예,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 너무 네. 잘하셨는데 대선 때도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공약이든 모든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그거를 모든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이제 넘겨주시는 분이 있었고 그 역할이. 근데 그러면 모든 그 줄을 색깔 줄을 다 치시고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간단치 검토하신대요. 않다니까. 그리고 피드백을 다 주신대요. 이거는 간단치 그리고 않아요. 저도 경험을 한 게 저도 한 몇십 페이지에서 한번 자료를 넘긴 적이 있어요. 이런 거 좀 뭐 여사님 나오실 때든 이런 거 좀 아이디어 해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거기서 4차 산업 특별시를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다 한 줄을 넣었는데 그 자료 넘어가고 3일 뒤에 대전에서 4차 산업 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막 전율이 싹 저도 올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만 자료가 들어가든 얘기거리가 들어가면 끝장을 낸다. 예, 그분은 다 일일이 본대요. 그거를. 그래서 나 요만큼 봤는데 이거 남았으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끝장 내야 돼. 네, 끝장을 내시는 분이니까 네. 그렇게 하고 권성동 대표는 나는 미련해. 아유. 아니 권성동에서 권선을 한번 권선징악 아시죠? 권선을 권선징악. 빼면 뭐예요? 동이죠. 그래서 이분은 동 대표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202동에 사신대요. 그래서 202동. 저 죄송한데 그냥 동대표 202동 대표 하시기에는 딱 어울려요. 202동에서 화이팅하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네, 술이나 먹고 이제 어쨌든 1등 공신은요. 뭐 그 202동에서 1등 공신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이준석 정리하시고 끝냅시다. 네, 끝내주시기를 예,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 마무리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나 이준석은 오늘 얘기한 거 며칠 지나면 네. 뒤집고 거짓말하고 네. 그건 며칠 전 일 아니야 이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딱 깔끔하게 끝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분을 저는 이제 요즘에 네. 괜히 이제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국민이 참 한탄스럽고 민초에 힘이 없구나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황교안 대표님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 뭘로 예. 아니 뭐에 했으면 좋겠어요 황교안 대표. 황규합. 그래서 이분 별명 우리가 좌태경 이름 줬잖아요. 아니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황규합이라는 별명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면 이 황교안 대표님이 이 아스팔트 아까 에스팔트라고 말했는데 에스팔트를 다 연합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물론 가타부타 있지만 이제는 황교안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저 조기 전대 준비위원장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런 그거 생각 안 말고? 해요. 오히려 더 큰 정치.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보다 이 아스팔트를 전체를 아우르고 유튜브들을 전체 통합하고. 당 대표 다시 나와라. 그건 아니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 저는 얘기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할을 하시고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다시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로구 네. 자 2년 네, 후에. 왜냐면 지난번에 겪으셨지만 네. 국회의원이 아닌 네. 지도부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째째형은 끝났거든요. 지금 째째형 종로에서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종로 국회의원을 다시 하시고 다시 하시라. 네.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하는 도전하셔도 거죠. 되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윤석열 대통령이 화려정정 찍는데요. 네. 참고로 우리 마누라 얘기하면 5년 전 것도 지금 얘기하고 4년 전 것도 끝장을 봐요. 아주 끝장.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끝장을 봐요. 사모님한테 잘하시면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5년 전 얘기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지금 딱 왜 안 고쳐? 무섭습니다. 아니 근데 사모님은 끝내야 돼. 지금. 끝내야 돼요? 끝내야 예, 돼. 알겠습니다. 네.